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주식 이야기 또 재밌게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2부에 또 이 시간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부에도 전화 접수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종목 상담 계속해서 또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2부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인사하면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우리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등장해 주시는 김경수님 오늘도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벙벙님께서도 2부 시작입니다 라면서 외쳐주셨네요. 블루스톤 김님도 잘 오셨습니다. 또 준호님, 자성발전님 그리고 오렌지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고요. 쉬는 시간 동안 채팅창 보니까 강냉이 드신다라는 분들 계시고 아침 햇살 마신다라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이 메뉴들이 굉장히 구수한 메뉴들을 또 드시고 계시네요. 우리 시청자님들 구수한 또 이야기, 정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남재훈님 잘 오셨어요.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시는데 저희가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우리가 멘탈도 다시 한번 또 잡고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수포자? 보통 우리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엔 이 수포자가 수익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시장이 워낙에 좀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은 사치다. 수익은 포기하고 지금 손실이라도 줄여보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라도 잘 지키자라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 전략이 맞을까요? 수익을 욕심내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거 손실이 조금이라도 덜 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도 잘 지키는 게 맞는 전략일까요? 아니요, 저는 적극적으로 지금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시장의 급락이나 이런 걸 위기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위기가 아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건 좀 있는 거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자본주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조 이방원 관련된 이야기가 한동안 좀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 키워드가 시장이 좀 핫했었을 때. 그거 따라가는 사람들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죠? 마찬가지로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이 있었을 때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는 이 가격 조정이 언제 끝날 거냐 도대체. 맞아요. 그죠? 맞아요.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고민을 해봤자 저는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리 우리가 백날 공부를 해봤자 알 수가 없다. 이건 워렌 버핏도 얘기하고 피터 린치도 그러잖아요. 근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있어요. 자본주의는 이익이 되면 만들어요. 새로운 키워드를. 즉 러시아 전쟁이든 금리 인상 키워드가 지금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데 이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로 바뀔 거다 이겁니다. 우리가 러시아 전쟁 이거 이전에 메타버스도 있었고 가상화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 증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키워드가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 악재로. 그럼 이 키워드를 빼앗기는 키워드가 또 나올 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주식들은 선반영 되겠죠.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테스트 받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도 내가 될 거야. 다음 판 내가 흔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같은 구간을 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이건 이제 워런 버핏 이분께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물이 다 빠져나가면 누가 빨개 받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지금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시장 분위기가 다 침체되고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사업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럴 때 진짜 좋은 기업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허접한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투자가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정받는 기업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지금 같은 구간에 똑같은 조정이어도 회복이 더 빠르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악재가 나오는데 그 주식은 희한하게 전저점을 좀 넘어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신호가 나와요. 매번 나옵니다. 그걸 찾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시장을 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찐을 찾아가는 과정, 진짜 찐 종목들, 찐 수혜주들을 선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그 찐 수혜주들이나 진짜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주식이 무엇이냐가 이제 우리는 그게 궁금한 상황인데 준호님께서 또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난국에 정수님이 보시는 최애 섹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저는 주도 산업은 네 가지라고 봐요. 뭐 이 방송 통해서 꾸준히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 산업 없으면 그냥 대한민국은 없다. 대체가 불가능한 산업. 뭐 방산주도 있을 거고 원전주들도 있었고 건설주들도 있고 뭐 태양광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동차도 좀 좋았었잖아요. 상대적으로 잘 버텼던 기간. 저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지 못해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금이 좀 붙어서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한다거나 잠깐 쏠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가면서 산업을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거는 반드시 미국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출발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을 따라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필요한 산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는 테슬라랑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 테슬라의 직접적인 캐파 증설의 수혜를 받는 업체거나 삼성 SDI가 그나마 선방했던 게 4680에 대한 요거 때문에 그나마 갔던 거거든. 나머지 배터리는 다 아니잖아요.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주식들 빼고. 그러니까 배터리는 이미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제가 봤었던 게 IT 반도체하고 바이오 제약하고 언택트하고 저는 비교를 좀 했거든요. 얘네들이 바톤 터치가 계속 안 되더라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좀 두려움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라는 DNA는 그냥 반도체예요. 반도체를 빼면 2000도 저는 비싼 거고 1500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한민국은 DNA가 반도체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아무리 시장과 관련된 악재가 나오고 투매 물량이 나와도 얘네들이 하락을 멈춰야 전 시장이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산업도 많이 있고. 이게 반도체가 이제 큼지막한 역할을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빅파마들은 돈은 많아요. 300조에서 한 500조 정도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적게는 5조에서 많이 벌게는 한 20조씩 버는 기업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혼자서 다 수많은 파이프라인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미국은 어디 의존을 많이 했냐면 인도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이런 백신들 있잖아요. 60% 이상을 인도에서 생산합니다. 근데 지금 인도가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요. 러시아 편 갈 듯 하면서 미국 갈 편.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미국 쪽에서 이제 우선 정책을 지금 이번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협력을 더 강한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신약 개발에 대한 능력을 키우든지 이런 어떤 경계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올해 바이오 제약과 관련된 이 키워드가 새로 가려면 시장을 좀 장악할 키워드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돈은 그냥 자그마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2000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2000년도에요? 2000년도 3월 달에 뭐가 있었어요? 2000년도 3월 달에요? 2020년도 3월 달. 아, 코로나? 그렇죠. 코로나였으니까 진단 키트하고 바이오 제약 없으면 1년 동안 손가락 빠는 거예요. 쉽잖아요, 키워드가. 제 조카도 알 정도예요. 쉬운 키워드니까 바이오 제약이 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2년이 지났잖아요. 코로나에 대한 약발이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뭐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도 문제예요. 약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생산 관련된 시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고 뭘 키워야 될까요? 시밀러를 키워야 돼요. 바이오 시밀러를 키워야 됩니다. 시밀러를 키워야만 미국하고도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내년도 2023년도 1월 달에 휴미라가 특허가 만료됩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오 제약 가장 많이 팔리는 게 휴미라예요.
미국 시장만 한 22, 3조 됩니다. 이게 내년도 1월 달에 열려요. 이런 상태에서 시밀러 안 하겠다고? 이게 하나 있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시밀러 관련된 특허 만료도 앞두고도 있지만, 적응증 확대라는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응증? 적응증 확대. 적응증 확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키트루다나 카트티 치료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면역 항암제거든요. 네. 키트루다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암 환자예요. 네. 그럼 키트루다를 투여해요. 그럼 다 낫는 게 아니에요. 100명 가운데 한 20명은 낫고 80명은 낫지 않아요. 네. 그럼 나머지 80명은 죽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키트루다만 가지고서 1년에 20조 시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 시장은 더 클 거 아니에요. 그 거기에 맞는 기전들을 찾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걸 키트루다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노바티스가 개발한 게 키트루다인데 키트루다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20%는 우리가 장악을 했는데 다른 데 할 데 없니? 해서 이제 이번에 ST 큐브가 저희가 우리 하나 개발한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확대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하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카트티 치료제 같은 거 그러니까 CAR-T, CAR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혈액암 환자에 대해서만 효과가 있습니다. 꿈의 항암제라고 하는데 졸겐스마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뭐 건강보험 해가지고 어린아이 하는 게 이번에 건강보험 채택이 됐지 않습니까? 꿈의 항암제예요. 한 번 맞으면은 다 나요. 아, 그래요? 혈액암 환자에 정말요? 대해서만. 근데 가격도 꿈의 가격이에요. 20억. 20억? 20억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카트티 치료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맞으면 효과는 좋은데 네. 가격이 꿈의 가격이야. 접근성이 너무 벽이 너무 높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NK 세포 관련된 업체들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혈액암 환자한테만 효과가 있어요. 루마티스 관절 같은 이런 환자들만. 고형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형암을 타켓으로 한 또 게 필요한 거예요. 빅파마들은. 여기에 이제 비알코성 지방간염 필요한 업체들도 있는 거고 요게 지금 빅파마들이 릴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지금 방금 전에 보니까 치료 그 치매 알츠하이머 관련된 게 이번에 임상 3상 또 바이오젠이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는 업체들,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업체들 네. 이런 게 지금 새로운 시장이 완전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급한 게 아니라 빅파마가 급해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은 이런 판이 형성되어 있는데 네. 요번에 이제 투자 주체들이 이걸 써먹을 거냐. 네, 이제 요게 이제 관건이었던 거죠.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배터리, 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진짜로 여기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좀 길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섹터 중에서도 종목에 대한 선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들 또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내 종목은 어떨까? 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02-325-8200번 전화 접수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기분이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종목에 대한 정보도 저희가 또 오늘 같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제넥신. 제넥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91,300원에 10%예요. 91,300원에 10% 가지고 계세요. 네네. 네. 어떻게요, 이 종목? 그래 제가 네. 그 TV 보면서 자막에 네. 보니까 유상증자가 한다고 그래서 그래 궁금해가 전화 드렸습니다. 그래 네. 너무 많이 손실이 가서 그러게요. 이거를 진짜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정자를 받아야 되는 건지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 네. 손실이 꽤 큰 상황이시기 때문에 예. 어떤 전략이 좋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지금 10% 비중 가지고 있으시잖아요. 예, 예. 저는 유상증자 참여하는 거 반대 의견이고, 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좀 매도를 하는 것도 좀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에 유상증자 할 자금이 있으시면, 참여할 자금이 있으시면 제넥신을 사지 마시고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쪽 차라리 더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의견 좀 드리겠고요. 제넥신은 10% 가지고 있는 비중 내에서 최대한 잘 팔아보자 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저는 먼저 결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그래, 저는, 예.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해야 될지, 뭐, 좀 더 상담을 받아보고 하려고, 그래, 오늘 전화 드렸거든요. 지금 22,000원 정도 되잖아요. 네. 그리고 매수 가격이 91,300원인데 예, 예.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하실 거라면 충분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는 타이밍까지 좀 기다렸다가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시점은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매수 가격 자체가 좀 비슷하다면은 지금 빠른 결정을 좀 해도 상관없겠지만 비중이 한 10% 정도라면 계좌에서 10% 정도면은 아주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악만 막으면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일단 10%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기술 반등이 좀 나오는 구간에 조금 더 비싸게 한번 팔아보자. 요 정도 선으로 제넥신을 좀 마무리 짓고 그리고 더 미련은 갖지 말고 유상증자 참여하는 건 좀 반대 의견. 왜 그러냐면 제넥신보다 좋은 기업들이 훨씬 더 많아요. 바이오 제약 내에서도. 예. 그래서 같은 돈이라면 제넥신을 최대한 손실을 적게 보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제넥신은 일단 엎질러진 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대신 너무 심하게 빠졌으니까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 반등 나왔을 때는 한번 노려보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마무리는 이 정도만 짓고 내가 여윳돈이 있으면 얘 살 바에는 그냥 대장을 잡자. 네, 이렇게 제가 먼저 결론부터 드리고요. 그 이유도 좀 알아야 되겠죠. 시청자님. 그죠? 네. 자, 이렇게 네.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 제약은 트렌드가 되게 중요해요. 치료 방법이 바뀌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바뀌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중요한 이 기술은 바이오 제약에서 거의 목숨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부산 분이신가요? 아니요, 경남예. 경남 쪽이세요?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쪽에서 해운대가 지금 제가 핫하나요? 해운대 쪽이? 예, 예. 그렇죠. 그죠? 해운대, 그죠? 근데 한 8, 90년대는 해운대만큼 또 이렇게 유명했던 데 있지 않았나요? 남영인가? 어디 이렇게 되게 유명했던 지역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해운대보다는 한 8, 90년대 부산 쪽에서 제일 핫했던 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유행을 타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한 2000년도 초반인가 그때 남영역인가 어쪽 저기 되게 핫했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좀 약간 죽고 다른 데가 뜬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좀 경험을 하거든요. 그때 군대 갔었을 때 가기 전에 그래서 유행이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영역이 핫했으면 거기서 김밥집을 했을 때 권리금을 높게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메인 상권이니까 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핫했었는데 거기가 죽고 해운대가 뜨게 되면 과거에 받았던 이 남영에서 받았던 이 권리금의 값어치는 낮아질 거 아닙니까? 시청자님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서울로 예를 치면 지금은 연남동이 제일 잘 나가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홍대가 잘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신촌이 잘 나갔고요. 2000년도 초반에는 신촌하고 이대가 시끌벅적했었어요. 메인 상권이었어요. 거기서 장사하면 다 잘 됐어요. 거기서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치킨 2000년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근데 거기 이제 연세대학교 그 1, 2학년이 이제 송도로 가면서 신촌이 죽고 클럽 문학 하면서 그 상권이 어디로 갔었냐면은 홍대로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촌하고 이대 상권이 확 죽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상권의 메인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제넥신이 2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2000년대 2대인 거예요. DNA는 과거에 핫했던 키워드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터지면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이
메인 상권이 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로 이제 그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키워드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넥시는 200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DNA 넘버 원이었다 이거예요. 얘가 짱이었어요, 이 분야에. 근데 이게 지금 사장되고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청자님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제넥신에 대해서 물을 타거나 유상증자 참여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가지고 얘를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고 경쟁에서 밀렸으니까 지금 가격에서 그냥 기술적 반등에 잘 파는 걸로만 하고 새로 나오는 이 돈을 가지고 그냥 메인 상권에다 박아버리라 이거예요. 제일 중심 상권에. 이게 저는 시밀러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돈이라면. 네, 저도 예. 그러면 복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좌를. 이해되셨어요? 이게 좀. 그 미련 없이 매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0% 가지고 있는 물량은 최대한 좀 기다렸다가 기술 반등 좀 세게 나온 구간 누리시고 그리고 유행 지났으니까 DNA 말고 메인 상권으로 바뀌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해볼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셔서 시밀러 쪽 하시면 아마 계좌는 늘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네. 제넥신 기술적 반등 기다려서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넥신에 대한 상담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출발해 봤는데 계속해서 이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 질문도 그럼 바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상한가 밤비님께서 오늘은 이렇게 장이 빠지는데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강한 이유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넥신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보여줬던 종목이었거든요. 바이오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다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슈가 있는 일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또 강하게 좀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아까 이제 이거 시작하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 쉽죠? 내년도에 2023년도 1월 달에 드디어 휴미라가 미국 특허가 만료돼요. 네네네. 23조 시장이 미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판매하고 있어요. 시밀러를.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 판매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 빼고. 캐나다나 이쪽으로. 그래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어디라고 했어요? 미국. 27조 가운데 23조 시장이 미국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판매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어디 이제 빼고? 거기가 열리니까. 미국 빼고. 그러니까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있는 거죠. 요번에 이제 베그젤마 같은 경우도 요번에 미국 시장이 열렸잖아요. 그게 비수세포 폐암이나 전이성 그 유방암 쪽 관련된 네. 시밀러인데 이거 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위탁 회사예요. CMO. 그래서 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체는 신약을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는 순간 자기의 고객사들하고 경쟁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상관없어요. 걔는 위탁 생산이지만 걔는 백신 전문이거든. 또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백신 쪽 모더나 백신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메인은 아니고 주가 이제 항체 의약품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네.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요 기업도 신약을 개발하기는 어려워요. 신약을 개발하는 순간 화이자, 모더나, 릴리, 암젠 이런 애들한테 눈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약 경쟁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시밀러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전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도 내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미국에 이제 판매가 되죠. 휴미라, 시밀러, 23조 시장. 근데 이건 이제 승인이 났고, 네네. 이제 그 휴미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저농도냐, 이제 고농도냐에 따라 좀 약간 좀 다른데, 고농도가 잘 팔려요. 왜냐면은 짧게 고통이거든. 저농도는 길게 고통이고,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짧고 굵게 가는 게 좋잖아요. 투여하는데 이렇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것보다 짧게 끝나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고농도예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이제 삼성 바이오에피스 그 자회사 같은 그걸 노려서 하니까 내년도 1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기댈 데 없는데 그게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외적인 다른 요인들도 몇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시장에서 정말 잘 버텨준 종목이었고 아무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도 정말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간다, 강하다라기보다는 요 바이오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종목들을 또 선별해서 미리 또 잡으신다면 이런 시장에서 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궁금하신 종목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고요.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고 계시는데요. 상한가 밤비님도 잘 오셨고요. 벙벙님께서 오늘 제 머리가 윤기가 난다라고 그리고 나타나님, 그리고 모세 천사님, 정준모님, 박기훈님, 웰빙돼지님도 오셨습니다. 우상향님께서 전 주식을 포기한 주포자요라고 하셨는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주식을 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세요. 자, 다음 상담은요. 이번에도 계속해서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볼까요? 이지훈 님이 올려주셨어요.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52,0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바이오에 대한 종목이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레고캠 바이오 52,000원 매수하셨으면 꽤 지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을 것 같거든요. 적어도 올해 초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종목 올해 이제 5월, 8월 요 여름 때만 해도 다시 한번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8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또 아래로 강하게 내려갑니다. 오늘 35,7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레고캠 바이오는 어때요? 그 트렌드를 좀 잘 타고 있는 종목인지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한번 팔았어야 되는 타이밍이 있긴 있었죠. 이번에 ESMO 관련된 데이터 발표 전후로 해서 네네.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었다가 이제 재료 노출되면서 차익시연이 이번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좀 재료 노출에 의한 하락, 여기에 이제 시장의 좀 약세에 좀 동반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레오캠 바이오는 기업 자체가 ADC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ADC 업체예요. 플랫폼.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항체 약물 이제 접합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가지고 타켓 잡아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게 약물 전달할 수 있게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안에 돌연 변이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단백질이 생성되지 말아야 되는데 변형된 단백질이 생기면서 질병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돌연 변이들이 꼭꼭 숨어 있어요. 세포 안에.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약물을 투여를 했었을 때 그 돌연 변이를 잡아가지고 너 여기 썼네 하고서 얘를 이제 제거를 해야지 이게 낫는 건데 이 변이라는 녀석이 세포 안에 구석에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쟤 저기 있네? 이게 ADC 기술이에요. 뒤져서 찾아야 그렇죠. 돼. 세포, 내가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쟤 저기 있어, 저기. 약물, 저기까지 전달하면 돼. 이게 ADC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약물 성공.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관련된 업체들이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타겟한 지점까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변이된 같은 경우는 꽁꽁 숨었잖아요. 못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효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ADC 플랫폼을 이용하면 저기 있다,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저쪽으로 쏴. 아, 저기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켓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빅파마들은 이런 ADC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한테 러브콜을 불려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동물에 대한 것만 검증이 됐던 거예요. 네, 네. 동물 했을 때는 저희가 효과가 짱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태까지 기술 이전을 했다가 요번에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도 좀 괜찮게 좀 나왔던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좀 재료가 소멸되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드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 재료가 좀 노출이 돼서 이제 상대적으로 한번 이시전 했던 물량들이 나오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종목들은 전 다시 데리고 간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면 될까요? 지금? 비중이 만약에 네. 적었으면 전 더 사라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차익 실현 물량과 또 시장의 유동성 축소, 그리고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고캠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바이오 시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이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게 된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슈에 대한 관심을 받으면서 매수가 다시 한번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까지 좀 긍정적으로 체크를 함께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잘 보유하면서 끌고 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라겠고요. 미국 시장 요즘 특히나 더 관심 가지고 보실 텐데, 현재는 혼조세로 출발을 합니다.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나스닥만 살짝 지금 하락하는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끝까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우리 시장 내일장은 또 어떤 분위기가 이어질지, 이 공포감을 내일은 조금은 이겨내고 상승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종목들 계속 올려주세요.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로 이야기 나눌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C.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04,000원에 20%. 104,000원에 20%? 네네. 그럼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 종목? 네, 좀 많이 내렸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계속 내려가네요. 요즘 다 그렇죠. 그죠? 이제는 네. 다 내려왔겠지 싶었는데 또 예상을 깨고 계속 지금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종목도 네. 좀 마찬가지네요. 네. 어떤 점을 해결해 드릴까요?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좀 기다렸다가 오르면은 번전에라도 팔아야 되는지 또 뭐 풀림 사업을 매각한다 해서 이것이 더 내리는 것인지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리는 것인지 개인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얼마에 팔아야 될는지 매도를 해야 될는지 전반적으로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신 상황이죠. 이 종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며 나는 네.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요 매도 네. 타이밍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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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C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동박해서라도 회사니까 또 해외에 다시 또 공장도 더 짓고 그런다 하니까 그래서 또 가격도 좀 많이 내리겠다 해서 매수를 했는데 예. 생각하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생각하고 많이 틀리진 않을걸요? 시청자님께서 중요한 부분 잘 짚어주셨는데요, 왜? 그것대로 잘 진행하면 되죠. SKC는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예. 아까 필름 사업 매각한다와 관련돼서 좀 궁금한 게 있으셨잖아요. 네네. 그 필름 사업이나 이제 IT 그 재료 쪽, 네네. 이쪽 관련된 거를 팔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기업이 1년에 한 2조 4천억에서 2조 5천억 정도 나오다가 1,500억에서 한 2천억 정도 벌던 회사예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었던 기업이에요. 필름 소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그거를 버린 거예요. 이번에 버리고 싶은 거예요. 시청자님. 안정적인 걸 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배터리에 올인하고 싶어서. 이걸 2019년도에 그 동박 글로벌 업체 1위 인수하면서 야 SKC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되겠냐?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겠다. 우리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되지 않겠냐? 앞으로는 배터리 시대다. 그러면 양극재는 너무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렇게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룹 내에서의 자원과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어디 쪽으로 우리가 한번 활용해 볼까? 야, 동박이다. 그래서 양극재도 있고 그다음에 음극재 동박도 있고 뭐 전해질도 있고 분리막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선택한 거는 우리는 동박 올인이다. 근데 동박을 인수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기업이 무슨 큰 기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시가총 한 3주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그러면 승부수를 던져야겠다. 그래서 필름 소재와 이거 관련된 걸 매각하고 우리는 배터리로 간다. 그래서 필름 매각 관련된 거는 나쁜 게 아니라 예정됐던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시청자님. 이해되시죠? 근데 최근에 하락이 왜 좀 더 심하게 나왔냐면 이 기업이 이 동박업체 글로벌 업체를 인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저기 이렇게 정부 찾아가가지고 산업은행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하면서 배터리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부하고 딱 같이 가시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잠깐 좀 기다려봐. 고민 좀 하다가 오케이 1.5 배팅 너 해라. 아 감사합니다. 대신 너 예정했던 대로 절차하고 너 최근에 그 캐파 증설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그러면 2019년도에 인수하고 자본까지 마련을 하면서 저희는 앞으로 배터리로 갑니다. 짠! 이것 때문에 2021년도까지 그래서 시세가 났던 거예요, 시청자님.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자기 돈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네. 산업은행한테 빌린 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관련된 걱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필름 소재와 관련된 걸 이걸 호황기 때 팔았으면 제값 주고 팔았을 텐데 지금 상황 보니까 부동산 가격 떨어지는 거 똑똑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레버리지를 쓰는 게 좋았는데 경기가 안 좋았었을 때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으니까 야씨 모르겠다 일단 팔고 보자라고 하는 투매 물량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전 해결된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 동박 1위 업체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4천 원, 그 단가를 조금 더 한 9만 원대에 기다렸다 샀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면 네네. 10만 4천 원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가격에서 자르지 말고 네. 시청자님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내에서 한 10% 선 정도는 저는 추가 매수 의견 좀 드립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서 수익권 이상권에서 좀 일부 비중 조절 하시더라도. 이해되시죠? 네. 추가 매수는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시청자님. 추가 매수를 지금 8만 8천 원대니까 한 8만 3천 원까지 아니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격으로 사면 안 돼요. 가격으로 사면 안 되고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상황. 시청자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은 가격이나 논리가 안 통하는 시장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이 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죠? 네네. 부동산도 막 힘들다고 하지, 부동산 PF도 망가지고, 그 다음에 러시아 동원령 나고, 핵스나, 지금 투자 심리가 어떻습니까? 주위 분들 보면.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많이 시청자님 막 걱정하지 않아요? 뭐 걱정하죠, 뭐. 그죠. 자제분이 뭐, 엄마 설마 주식한 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주위가 대금 다 안 좋잖아요. 말 안 해요. 그죠? 말하면 안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익으로 전환된다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네. 그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네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에 대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하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 돈의 논리, 돈의 속성. 그러면 돈의 속성은 지식을 이겨요. 유동성 축소에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추가하느냐?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걸릴 때 하세요. 아니면은 환율시장 폭락하든지. 예? 네. 서킷 브레이커나 사이드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주시장 안 좋을 때. 그 주시장 폭락 그러면 정부가 네. 개입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버텼던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사이드카나 아니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정도가 되면 아마 심리적인 동요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게 찬스인 거예요. IMF 때, 리먼 사태, 08년도, 2020년도 코로나 때.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게 우리가 상승장 때 돈을 잘 버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실력자는 이렇게 패닉장 때 어떤 좋은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난리부르스가 됐을 때 가감하게 지를 수 있느냐. 이게 실력을 승패를 결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SKC 추가는 언제 하시냐면 두 가지 조건이에요.
환율이 폭락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살아날 때, 그럼 아마 추가 매수 안 해도 매수가는 회복이 될 겁니다. 요게 아니라면 최악의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갈 때. 근데 그 최악으로 몰고 가는 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키워드 하나 던져준 거예요.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 터져가지고 온통 모든 뉴스가 다 최악으로 다 도배될 때. 그때 종가에 사세요. 네. 그러면은 평균가가 좀 낮출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매수가 이상까지 버티세요. 근데 버틸 때도 깡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네. 요것도 논리를 믿는 거예요. 어떤 논리를 믿는 거냐면, 좀 비유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SKC라는 기업은 원래 어떤 기업이라고 했어요? IT나 필름 소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기업은 바뀐다고 했잖아요. 네. 뭘로 바뀐다고 했어요? 배터리를 바뀌는 거 아닙니까? 동박으로. 네네. 그러니까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기업이 색깔이 완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은 아마 9만 4, 5천 원인가? 요 정도 가격 이하는 회복된다라고 좀 보는 이유가 요게 이제 그 동박업체 인수하기 전에 밸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 SKC라는 이 그룹의 제일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가격대 이하에서 거래가 되면 이거는 그냥 광기에 던지는 거다. 공포에 던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 거를 구조적인 변화를 보고서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투매가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온통 시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달러 강세잖아요. 네네. 환율. 그럼 환율이 무너지는 시점. 그러면 아마 제가 사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마 꼬리를 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만 잘 기억을 하신 다음에 꼭 좋은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이 힘든 감사합니다. 시장에 또 저희한테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잘 이겨내시길 네네. 바랄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SKC까지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진짜로 이 시장이 더 힘들어져서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는 그런 때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런 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면 저 같으면 유동 장세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유동성 축소 구간이면 온다라고 미리 전제를 깔고서 전략을 세웁니다. 최악의 대비를 한다. 무조건 다 최악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비가 없어요. 한 번 지면, 한 번 손발을 묶으면 다 전멸시킨다. 판 다 끝날 때까지 다 기회를 안 줘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저는 진짜 승패는 시장이 정말 어려운 구간에서 뭐 방송에서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제일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일 좋은 기업을 가지고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가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나오면 밀리면 안 돼요. 폭락이 나오거나 해외 시장 급락이 나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이슈나 지식이나 뉴스나 양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그러니까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삶에 대한 논리. 논리는 지식이 양을 이겨요. 투자 논리,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생을 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전쟁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랠리가 나왔으며.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이 자본주의는 돈이 되면 어떻게든 가는구나. 그러니까 주식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면 들어올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돈은 일반인들이 돈이 아니라 메이저급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메이저급 돈이 들어오려면 그 사람들이 운용하는 이 금액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중매체랑 같이 옵니다. 그래야지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박살나고 부동산 박살나고 있고 주식 박살나고 있고 여기저기 다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뭔가 하나의 키워드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선반영하죠. 그래서 역행 신호가 먼저 나와요. 악재가 나오는데 버틴다든지 조금 시장 올라가는 것 같은데 걔는 정고점 갑자기 넘어간다든지 이런 신호가 매번 나와요. 그래서 시대의 어떤 트렌드가 딱 바뀌면 그 중심에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게 우리 삶으로 침투할 겁니다.
애플 침투했잖아요. 아이폰 나오면서 피처폰 싹 다 전문시켰지 않습니까? 테슬라 우리 세상에 침투했잖아요. 코로나 침투했지 않습니까? 침투한다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키워드가 들고 와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나 금리 인상 관련된 이 키워드가 나와도 더 이상 약발이 안 먹혀요.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너무 쫄거나 그러지 말고 마인드를 제일 좋은 기업으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시장에 역행 신호가 나온 쪽으로 내 화력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 현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의 일부라도 옮겨놔야 됩니다. 그래야 살려내요. 저는 지금 시장은 이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가요? 이 시장의 1등 종목들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내 종목은 영 힘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좀 좌절하고 계신지 혹시나 후자 쪽이라면 지금 바로 다시 한번 점검 받으시고 잘 보내줄 수 있는 타이밍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상향님께서 저는 이미 최악입니다 라면서 종목 올려주셨는데 그 최악을 벗어날 수 있는 한번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34만 8천 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세요. 사거래일 동안 애플 악재로 7만 9천 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될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는데 워낙에 또 오늘 많이 빠져가지고 오늘 10% 빠졌고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본 차트들 중에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빠진 차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사거래일 동안 너무나도 큰 음봉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 애플에 대한 악재가 오늘 시장에도 여러 가지 공포감으로 작용할 만큼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LG이노텍 이 애플에 대한 악재, 잠깐의 악재 이겨내고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노텍의 힘은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리자면 네. 좀 기술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매도하고 한 3개월 이상 좀 쉬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추후에 좀 판단하더라도 이렇게 전 결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 주도주 판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LG이노텍은 그 주도주가 아니에요? 주도주였던 주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투자 논리인데 네.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주식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되면 이제 주도주 아니었던 소외 주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주식들이 터닝이 되는 포인트가 나와요. 키워드가 바뀌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8년도 전, 2007년도 조선주, 건설주, 그 다음에 증권주가 주도주였어요. 종합주가지수 2000까지 랠리 나왔을 때. 그리고 나서 리먼 사태 딱 터지면서 소비의 축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순간 2007년도까지 주도주였던 애들이 싹 바뀌었죠. 차화정으로. 그죠? 왜 바뀌었습니까? 예. 메인 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공장이다. 그래서 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주도주였었는데 걔들은 본전 회복됐어요. 이런 기간 동안 롯데케미칼 10배 가고 기아차 10배 갔거든. 그러니까 키워드가 메인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최근 예시를 들으면 코로나 때가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전에 주도주가 뭐였었냐면 IT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중국 소비주였어요. 중국 소비주. 네, 이 세 개가 주도주였어요. 근데 이게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졌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바이오 제약이나 진단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마리 가운데서 배터리는 주도주에 포함이 됐어요. 왜냐하면 테슬라는 인터넷으로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터넷에서 판매하잖아요. 그래도 기가 상하이가 그때 막 돌아가면서 테슬라가 흑자 전환 시도했던 그런 구간이었으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주도주로 같이 가요. 바이오제약 같이. 근데 중국 소비자 보내버리죠. 언택트 묶어버리니까 못 나가게 하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11월 달까지 묶어버려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2020년도 11월 달까지 손가락 빨았어요. 하이닉스 보면 옆으로 행보했다고. 주도주였는데. 왜 그렇죠? 메인 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의 키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2021년도 8월 달까지 쭉 가다가 작년도 2021년도 8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빠졌지 않습니까? 지금 한 13개월, 4개월 되잖아요. 그럼 이 하락하는 키워드가 뭐예요, 지금?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공급망 문제 뭐 이런 거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키워드가 태조 이방원, 그리고 IT 반도체 섹터에서는 애플 관련된 주식이었어요. BH,
LG 이노텍 정도. 그 전에는 DDR5 관련된 심텍이나 이런 주식이 주도적이었고, 맞아요. 네. DDR5 인텔이 CPU 이거 연기하면서 나가리 되고,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애플 관련된 주식, 얘네들이었다고. 근데 얘네들까지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3,300에서 2,150까지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까지 버텼던 마지막 히어로 주식들, 그리고 중간에 있었던 주식들, 애매했던 애들, 그 다음에 제일 약했던 애들, 바이오제약, 뭐 중국 소비주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제일 약했거든. 미리 빠졌거든. 요게 지금 다 빠지면서 시장이 빠지는 거잖아요. 네네. 마지막까지 버텼던 애들은 안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개가 지금 다 같이 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다 빠지면서 맨 밑에 있는 애들이 지금 올라오는 거야. 중국 소비주 최근에 잘 안 빠지죠. 카지노. 이게 1년 반부터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제약도 한 1년 반부터 해. 그래서 네네. 맨 있었던 애들이 무너지면서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시장이 던져줄 거냐가 지금 최대 화두입니다. 던져주면 저는 어떻게 예상하냐면 달러 강세 나오고 뭐 옆에 그런 뉴스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신문 같은 걸 보면 지금 뭐 달러나 부동산 아래 공포 나오잖아요. 근데 키워드가 바뀌는 조점은 1면하고 2면으로 나눠서 나온다든지 이 환율 공포라면 환율 공포가 메인이었는데 그 약간 이제 1면인데 약간 아래에 있고 다른 이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키워드를 좀 캐치를 하면서 종목의 본질에 집중하는 이 전략들이 앞으로의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키워드가 아니었을까 오늘 방송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한번 키워드를 잡으시고 잘 분석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상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오늘 1시간 꽉 채워서요.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에 대한 꿀팁들도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멘탈 관리도 꼭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